여러분, 16세기 전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칼, 창,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의 전쟁이 사실은 데이터로 승패가 갈렸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빅데이터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0만.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이 동원한 병력 숫자입니다. 당시로서는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군대였어요.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100년 넘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분열됐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비밀은 무슨 금이나 철 같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쌀이었어요. 일본의 그 막강한 군사력은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 이 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석고제라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게 단순히 쌀이 몇 가만이다 이걸 재는 단위가 아니었어요. 영토의 가치, 그리고 거기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까지 전부 다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말 그대로 당시 일본의 국가 운영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량만 딱 알면 세금은 얼마 걷고 병력은 몇 명이나 뽑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됐던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1단계, 전국 토지를 싹 다 조사하고 2단계, 거기서 나오는 쌀 생산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리고 3단계, 그걸 기반으로 군사력으로 바꾸는 거죠. 와, 정말 농업 생산력이 군사력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쌀 한 톨 한 톨이 전부 수치화된 군사 자산이었던 셈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엄청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석고제를 가능하게 했던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태압검지입니다. 이건 그냥 토지조사가 아니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일본 전국의 모든 자원을 데이터로 만든 그야말로 16세기판 빅데이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히데요시는 국가의 모든 생산 능력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태압 검지로 국가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동안 조선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양전이라고 비슷한 걸 시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했고 땅 가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한쪽은 정확한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른 한쪽은 부정확하고 축소된 보고가 넘쳐났던 겁니다. 이 데이터 관리 능력의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이 파악한 자국의 총 생산량은 1850만 석, 반면에 조선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치가 1100만 석에 불과했어요. 국력의 기초 체력부터 이미 이렇게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생산량 차이가 단순히 데이터 관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농사짓는 현장의 기술, 그리고 인프라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을 대주는 관계시설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생산성이 훨씬 높은 이양법, 그러니까 모내기를 널리 보급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조선도 이 이양법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못했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줄 인프라가 부족했던 겁니다.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의 차이, 이걸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대목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히데요시는 자기 나라 데이터만 파악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조선의 전력까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보 전하면 스파이나 첩보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히데요시의 자신감은 그런 첩보망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히데요시의 정보는 바로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조선이 직접 펴낸 책에서 나왔습니다. 스파이를 보낼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공개 출처 정보, OSINT의 16세기 버전인 셈입니다. 히데요시 팀은요, 현대의 데이터 분석가처럼 조선의 공식 지리서를 탈탈 털어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국력을 90%가 넘는 정확도로 예측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은 무슨 맹목적인 야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아주 계산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역사는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이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20만에서 30만 대군을 충분히 운영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일본은 그 잠재력을 실제 군사력으로 바꿔낼 실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결국 잠재력과 실행력의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상자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인가요? 아니면 그 잠재력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실행 시스템인가요? 400년도 더 된 이 데이터 전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